자, 살인의 성장과 사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훈구가 뭐고 살인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훈구파는 그 기원은 고려말 급진사대부에서 기원합니다. 그리고 살인파는 고려말 옹건사대부에서 기원을 하죠. 특히 이 옹건사대부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정몽주였잖아. 그 정몽주가 제거되고 난 뒤 많은 세력들이 향촌으로 낙향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자 양성하고 그렇게 오다가 성족대 득용이 되죠. 자, 일단 훈구파는 세력 성장을 보면은 세조 즉위에 공을 세웠던 공신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한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한명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정자 하나를 크게 졌어. 그 정자 이름이 뭐냐면 이제 압구정이거든요. 압구정? 그 압구정이 오늘날 서울에 있는 압구정이 유래가 됩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성종 때 살인이 등용이 되게 되는데, 김정직이 등용된 이후 김일성 등등의 인물들이 정치에 진출합니다. 주로 어디에 진출했냐면 3사에 진출을 했습니다. 3사는 이제 사원부, 사관, 홍문관을 3사라고 부르잖아요. 자, 이들이 주로 이제 훈구 세력의 권력 독점과 비리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자, 훈구파는 그럼 특징을 보면은 고위관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고,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살인파는 향촌 자치를 주장을 했고, 중소지주이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왕도 정치,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조정에서 우리가 꿈꾸는 왕도 정치를 펼칩시다. 살인의 모습이죠. 자, 근데 훈구와 살인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두 세력은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근데 힘은 훈구가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훈구 세력의 공격으로 인해서 살인 세력이 피해를 입는 사화가 발생합니다. 4개 4대 사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4대 사화로 인해 살인 세력이 크게 피해를 입게 돼요. 일단 첫 번째, 연산군 때 발생했던 무오사화가 있습니다. 김정직의 조의제문이 세조를 비난하는 내용이라며 훈구 세력이 살인 세력을 공격한 것인데, 일단 연산군이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면은 조선의 10대 왕 성종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19세 임금이 되는데 예술적으로 좀 약간 감각이 있었나봐요. 그리고 2번의 사화를 일으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무오사화, 갑자사화. 그리고 패비 윤씨의 사사 사건으로 폭군이 됐는데, 이거가 이제 갑자사화하고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이건 좀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어쨌든 이게 김정직의 조의제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의제문의 뜻이 뭐냐면은, 항우가 그 초안지 나올 때 그 항우입니다. 초나라를 세웠던 항우가 이제를 살해한 것을 세조가 단종의 주인 것에 빗대어 비판한 김정직의 글이에요. 이걸 조의제문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걸 연산군이 본 거죠. 그러니까 왜 자기 할아버지 중조를 욕하는 세조를 욕하느냐라고 하면서 살인 세력을 공격하게 됩니다. 공격하게 돼요. 물론 자기 할아버지의 명예를 드럽혀서 죽였다라기보다는 살인 세력을 한번 손 봐줄 생각이었어요, 연산군에는. 그래서 아싸, 딱 좋은 기회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사화를 일으킨 거죠. 성종은 3사의 비판을 늘 존중했습니다. 반면 그에 아들 연산군은 사사건건 왕을 비판하는 3사를 보며 불만을 갖고 자랐기 때문에 조의제문은 연산군과 훈구 대신들에게 있어서 그동안 집요하게 대립해온 살인파를 몰아낼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됐던 거죠. 어쨌든 성종 때 죽었던 김종직은 부관참시됩니다. 부관참시란 죽은 사람의 관을 잘라 시체를 꺼내 목을 베는 형벌인데요. 굉장히 엄청난 참혹한 법이죠. 참혹한 처형법입니다. 관련자들은 극형에 처해지거나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게 무오사화의 내용인데, 자, 갑자사화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연산군이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살인세력이 큰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물론 훈구도 피해를 당해요.
왜냐면 자기 엄마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은 모조리 다 죽이거든요. 자, 여기 가게들을 보면은 성종한테는 원래 이제 첫 번째 공의 왕후가 있었는데 일찍 죽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윤씨를 중전으로 들이게 되는데 이 윤씨 사이에서 태어난 게 바로 연산군이거든요. 근데 성종은 여자가 많았어. 후궁이 16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윤씨가 질투심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종이 후군하고 딱 이렇게 밤을 보내고 있던 와중에 윤씨가 들이닥쳐서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왕의 얼굴에 상처를 낸 겁니다. 이때 왕의 얼굴에 상처를 낸 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영모입니다. 영모.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사당해요. 사약을 마십니다. 윤씨가. 자, 그렇다면 왜 연산군은 폐위시키지 않았느냐? 적장자의 명분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결국 연산군을 다음 때를 잇는 세자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연산군이 왕이 됐는데 결국 이 어머니의 죽음을 둘러싸고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연산군이 갑자기 이 일을 알았던 건 아닐 거예요. 이미 훨씬 전부터 이미 패비 윤씨의 일을 알고 있었을 거야. 근데 상황을 봤던 거지. 자, 바로 복수를 하는 대신 신하들의 힘이 지나치게 커진 시점에 어머니의 일을 이용해 왕권을 강화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화를 일으킨 건데 살인만 겨냥한 게 아니죠. 훈구도 겨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해서 어머니는 어쩔 수 없지만 나만은 자세하겠다라는 시를 짓고 패비 윤씨의 기일에도 유흥을 즐겼다라고 하는 이 기록만 봐도라도 어머니의 복수만을 위해 갑자사화를 일으켰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갑자사화를 일으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어쨌든 이때 당시 훈구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연산군을 끌어내야 돼. 자, 그래서 결국 일으킨 게 뭐냐? 바로 중종반정이죠. 반정이란 뜻은 바른 상태로 돌아가게 하다. 나쁜 임금을 폐하고 새 임금을 세우는 일을 반정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반정이 총 2번이 있었는데 하나가 지금 방금 나온 중종반정과 그리고 나중에 이제 광해군을 폐위시키는 인조반정이 있거든요. 어쨌든 결국 연산군은 중종반정으로 인하여 폐위당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연산군은 폐위당할 만했어요. 워낙 기행을 많이 일삼았기 때문에 내가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채용사 파견 그리고 궁궐 내 기생집 마련 흥청망청이라고 했죠. 그리고 민가를 헐어서 경기도 주변에 민가를 헐어서 사냥터를 만들어서 백성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지. 그것만 보더라도 이미 폐위당할 만했습니다. 어쨌든 자, 그렇게 폐위를 당하고 나서 새롭게 옹립된 왕이 누구냐? 연산군의 배다른 동생, 이복 동생이었던 바로 중종인데요. 중종은 개혁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조광조라는 살인을 등용하게 됩니다. 얘네들 이제 기묘살인이라고 하게 됐는데 얘네들을 등용을 하게 되고 조광조는 개혁정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개혁정치의 내용 잘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중요합니다. 어떤 개혁정치를 하게 됐느냐면은 일단 소격서를 폐지시킵니다. 이 소격서가 뭐냐면은 왕실의 도교 행사를 담당했던 기구였는데 이걸 폐지시키는 거죠. 그리고 현량과를 실시하는데 추천으로 관리를 등용했던 제도였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살인 세력이 많이 등용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빼놨지만 향약도 보급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돼요. 향약 보급. 향약 보급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했던 개혁정치 중에 위훈삭제라고 있는데 이 위훈삭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중종 반정으로 인해 중종이 옹립됐잖아요. 그러면 얘가 공신을 책봉했단 말이죠. 그럼 중종 반정으로 인해 공신이 됐던 세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위훈이라는 명단에 적어놨는데 조광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거짓으로 이름을 부당하게 등록된 자가 있다. 걔네들 삭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훈구파가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을 보던 와중에 조광조가 약간 성격이 약간 너무 잔소리가 심해. 중종을 만날 때마다 잔소리를 하니까 이제 실증이 나버린 거예요, 중종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주초이왕 이야기 했었죠. 어느 날 어떤 훈구 세력의 어떤 한 사람이 나뭇잎에다가 주초이왕이라는 꿀을 바릅니다. 주초이왕. 그러니까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이 벌레가 갈가 먹었겠죠. 이걸 중종이 봤어. 자, 그래서 너무 열받아서 조광조를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이제 실제로 해본 사람이 있긴 한데 이게 약간의 거짓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주초이왕이라는 뭐 이야기가 뭐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중종은 이 조광조의 개혁정치의 실증을 느끼고 있었어. 그래서 어쨌든 제거를 하게 되는 거죠. 조광조를 사사시킵니다. 그 기묘살인들은 다 유배보거나 뭐 똑같이 사사시키고, 이걸 바로 기묘사화라고 부릅니다. 자, 마지막 을사사화는 명종 때 발생하는데 중종의 아들이 2명이에요. 첫째 아들이 인종이고 이 둘째 아들이 명종인데 달랐어,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어머니 가문과 어머니 가문의 외가 세력과 이 명종의 어머니 가문의 외가 세력이 서로 대립하고 있던 상황인데 대윤, 소윤이라고 흔히 불렀습니다. 여기가 인종 쪽이고 여기가 명종 쪽이겠죠. 근데 결국 인종이 바로 죽거든. 왕위가 됐는데 그 다음 명종한테 바로 가잖아요. 그럼 이 두 세력 간에 대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결국 누가 이기느냐? 소윤이 이깁니다. 윤원영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이 과정 속에서 살림 세력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이걸 을사사화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4대 사화의 스토리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조광조는 성리학을 기초로 왕도를 실현하고 현신정치를 현명한 재상에게 맡겨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공신들의 미운 삭제, 소격서, 초제 폐지, 현령가 실시도 급진적인 개혁을 실시하는데 이게 이제 중종의 실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주초이왕, 조치가 왕이 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광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묘사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을사사화는 왕위 계승을 위한 외척, 소윤, 대윤 간의 권력 싸움이었다는 거. 이 윤원영이 이제 소윤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데 누나가 문정왕후예요. 바로 명종의 엄마지. 그래서 나중에는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제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와보죠. 어쨌든 여기까지 내용 살펴봤습니다.